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끼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한 소년의 이야기. 소년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지요. 소년은 여정 속에서 3명의 특별한 동반자를 만납니다. 케이크를 너무나 사랑하고 질문이 많은 작은 두더지, 고통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상처 입은 여우,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자의 고요한 지혜를 간직한 말. 하지만 만약 이들이 모두 사실은 우리 내면의 한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욕망, 두려움, 용기, 그리고 희망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정신 건강과 연약함,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기나긴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이야기 속 소년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온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홀로 뒤처져 표류하는 듯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아픔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슬픔과는 다릅니다. 마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사라졌다는, 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속삭임과도 같죠. 다른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SNS에 행복한 미소를 올리는데 정작 내 안에서는 광활한 황야를 헤매며 집처럼 느껴지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찰리 맥키시의 그림책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의 부드럽고 따스한 잉크빛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2019년 출간 이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5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23년에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으로도 재탄생한 이 시대의 걸작이죠. 이 책은 단순함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지만 그 안에는 연약함과 용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조용히 연결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토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위대한 심리학자 카를 융의 렌즈를 통해 이 4명의 등장인물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조각난 자아를 비추고 있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소년의 갈망, 두더지의 다정함, 여우의 경계심 가득한 상처, 그리고 말이 가진 지혜. 당신이 겪는 힘겨움, 의심, 탈지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아의 조각들을 되찾고 진정한 자신을 깨우기 위한 성스러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마음속의 아픔을 상처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광활한 봄의 황야에서 시작됩니다. 한 소년이 아직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집을 찾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홀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침묵하라고 가르쳤던 질문들을 여전히 품고 있는 순수함을 잃지 않은 당신의 일부이죠. 소년은 목소리가 크거나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열려 있으며 경이로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라는 뜨거운 질문을 품고 있죠. 그의 곁에 작고 소박한 두더지가 나타납니다. 케이크를 사랑하고 단순한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졌죠.
이 두더지는 당신의 욕망, 즐거움의 불꽃이며 때로 무겁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달콤함을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둘은 함께 들판과 숲을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의 시작입니다. 거대한 모험이 아닌 관계와 연약함, 그리고 자기 발견을 통해 의미를 찾아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카를 융이라면 이 광활한 황야를 당신의 내면 세계라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길들여지지 않은 거대한 공간. 융은 이를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 두려움, 그리고 꿈이 살아 숨쉬는 숨겨진 영역이죠.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차오를 때, 그것은 바로 무의식이 우리에게 삶의 표면 너머를 들여다보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혹시 당신은 번아웃 상태인가요? 끝없는 업무에 자신을 몰아붙이며 사람이 아닌 기계가 된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와 씨름하고 있나요? 융은 이것이 결코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의 시작이며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들 아래 묻혀있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당신이 느끼는 그 갈망, 무언가 더 나은 것을 향한 조용한 이끌림은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의 소년이 황야에 서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요? 라고 묻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소속감,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느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평온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종종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감 기한, 타인의 기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완벽한 직장인, 믿음직한 친구,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얼굴이죠. 페르소나는 분명 유용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내면의 소년, 즉 삶이 생생하게 느껴져야 한다고 믿는 호기심 많은 자아와 단절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성공이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아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케이크를 사랑하는 두더지는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는 원대한 야망을 좇지 않습니다. 삶을 달콤하게 만드는 작은 기쁨들을 음미하죠. 두더지는 소년에게 묻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소년은 대답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너무나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대답입니다. 융은 이 두더지를 아니마, 즉 우리를 감정, 욕망, 기쁨과 연결해주는 생명의 불꽃으로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번아웃을 겪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름다운 노을, 홀로 있는 고요한 순간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는 작은 것들을 무시한 채 그저 버텨낼 뿐이죠. 두더지는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며 우리 영혼의 속삭임을 다시 듣고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생명줄임을 상기시킵니다. 소년과 두더지가 함께 걷는 내면의 황야에서 그들은 새로운 존재와 마주칩니다. 덫에 걸린 여우입니다. 여우의 눈은 두려움으로 날카롭고 온몸은 불신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 여우는 바로 상처받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침묵 뒤에 숨는 법을 배운 당신 영혼의 한 조각이죠. 여우의 으르렁거림, 언제든 공격할 듯한 태세는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당신이 짊어져온 상처들로 만들어진 보호막입니다. 이런 감정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신뢰가 위험하게 느껴져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순간, 혹독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판단이 두려워 회의에서 입을 다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삼키곤 합니다. 여우는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 당신이 상처 입었던 직장, 관계,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각 속에 살아 있습니다. 카를 융은 이 여우를 당신의 그림자라고 불렀을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묻어버린 고통, 두려움, 그리고 자아의 조각들이 숨어있는 정신의 이면이죠.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공을 가로챈 동료, 혹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등을 돌린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일 수 있습니다.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작고 무시당하고 가치 없다고 느꼈던 순간들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여우는 물리적인 덫뿐만 아니라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자신의 불신이라는 덫에도 갇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덫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번아웃 상태일 때 끝없는 업무와 힘든 인간관계는 우리를 껍질 속으로 후퇴하게 만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침묵이라는 벽을 쌓게 합니다. 하지만 여우의 이야기는 덫에서 끝나지 않으며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고 꾸밈없는 친절함을 지닌 두더지가 여우에게 다가가 그를 풀어줍니다. 여우가 배신을 예상했던 곳에서 신뢰를 선물한 것이죠. 이 행동은 우리 자신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그 모든 어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경계심은 결점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상처받았는지, 어디에 숨는 법을 배웠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동시에 용기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라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초대합니다. 두더지의 친절은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우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 역시 도망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감, 타인으로부터 오든 나 자신으로부터 오든 그것은 우리를 더뎌서 꺼내주는 다리입니다. 힘이 아닌 연결을 통해서 말이죠. 소년의 호기심과 두더지의 다정한 기쁨, 그리고 여우의 상처 입은 용기가 이끄는 이 내면의 황야는 이제 새로운 존재를 맞이합니다. 고요하고 굳건한 말입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평온함을 줍니다. 이 말은 소음과 고통 아래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힘과 평화,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죠. 오랫동안 두려움 때문에 숨겨왔던 그의 날개는 당신이 잠가두었던 힘의 상징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너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이대로 충분해라고 속삭이는 희미한 불꽃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목소리가 말의 목소리입니다. 카를 융의 관점에서 이 말은 바로 자기, 즉 당신 존재의 핵심이며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중심입니다. 그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깊은 힘으로 가는 관문임을 알려줍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소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용감했던 말은 도와줘였어. 이 순간 황야는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지혜입니다. 연약함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아는 당신의 일부죠. 우리가 번아웃 되었을 때, 세상의 요구가 우리를 텅 비게 만들 때 우리가 잊어버린 목소리가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 그것은 혼란스러운 업무 중에 잠시 멈춰서서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힘들다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지혜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균열을 숨기고 묵묵히 전진하고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라고 가르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직장인, 언제나 괜찮은 사람,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가면 말이죠. 하지만 말은 그 가면을 꿰뚫어 봅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굴복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압니다. 말에 숨겨진 날개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시기를 두려워 날개를 숨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판단이 두려워 우리 자신의 재능, 창의성, 감수성, 꿈을 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를 침묵시키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야망을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날개를 펼쳐 혼자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모두 태우고 함께 날아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 위로 당신을 들어 올릴 준비가 된 당신의 내면의 힘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거나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것,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바로 당신의 날개입니다. 소년의 호기심, 두더지의 기쁨, 여우의 용기, 그리고 말의 지혜와 함께 걸으며 황야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 갈망과 두려움을 통과해 내면의 힘을 발견한 그 길은 이제 미로가 아니라 온전한 무언가를 향한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4명의 동반자는 함께 걷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연결의 리듬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울리는 진실을 엮어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소에 묶인 것이 아닌 그들의 유대감, 공유된 진실에 기반한 소속감을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 당신의 욕망, 상처, 지혜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카를 융의 개성화 관점에서 이것은 집으로의 귀환입니다. 물리적인 목적지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 당신 존재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소녀는 묻습니다. 집이 뭐야? 말은 대답합니다. 집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 존재의 모든 조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당신 정신에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순간, 소년, 두더지, 여우, 말, 이들은 그저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이며 당신을 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요구를 좇으며 계속 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어쩌면 의미를 찾아 헤매는 소년일 수도 있고 신뢰가 필요한 여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된 말일 수도 있죠. 무엇이든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짐으로써 내면의 집을 지을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황야를 통한 여정은 당신을 바로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힘겨움, 연약함,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이 순간으로 말이죠. 그것들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집이며 당신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면 그 불꽃을 계속 살려나갑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힘겨움을 힘으로 바꾸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온전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당신 자신이